안녕하세요. 기능적 움직임 재활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치료나 재활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누워 자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몸을 뒤척거리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죠. 이 때문에 우리 몸에는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로는 고스란히 다음날 우리들의 움직임에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근골격계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없던 질병들을 또 다르게 하나 더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 동안 움직여서 지친 근육을 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을 자거나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휴식의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완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날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 그러면 치료를 더디게 하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 속에서 기저면과 근긴장도의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다 보면 기저면이 넓을수록 근긴장도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저면이 좁을수록 근긴장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으면 힘들게 되죠. 그래서 힘들면 다시 앉게 되고 앉아 있다가도 힘들면 다시 눕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 말이 중력과 근긴장도의 관계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긴장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취하는 움직임들이 어쩌면 피로와 손상으로부터 인간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한 인간의 생존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긴장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기저면을 넓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제적인 면에서 보았듯이 근긴장도를 낮춰서 최대의 이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저면을 최대로 만들어야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자세들 중에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이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누워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서 옆으로 눕거나 뒤척이는 그런 상태로 휴식을 하게 되면 이완을 온전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몸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전방에 있는 근육들, 특히 복직근이라든지 대퇴사두근의 단축이나 과긴장이 그 원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이 짧아졌을 때를 이런 모양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이 전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분이 후방이라고 생각할 때 전방이 이렇게 짧아지거나 과긴장이 생기면 이쪽으로 휘어지는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눕게 되면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긴장도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감이 생기실 거고 이 불편감 때문에 우리가 이 불편감을 호소하기 위해서 위쪽 부분은 베개를 점점 이렇게 높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아래쪽으로 보실 때 다리를 쭉 펴고 자면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고 자면 좀 편안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도 이 사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누워서 잘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앞쪽 근육의 과긴장이나 단축, 이것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 근육의 단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직근과 대퇴직근이죠. 이 근육들의 타이트함을 우리가 단축과 과긴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또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확인과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는요, 우리가 요가에서 코브라 자세나 스핑크스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할 때 팔을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짚습니다. 이 상태에서 척추의 힘이 아니라 팔의 힘으로 순수하게 팔의 힘으로 밀어서 몸이 그대로 들릴 때 이때 허리에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앞에 있는 복직근이나 대퇴사두근
둘 다가 짧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통증이나 불편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선생님, 통증이나 불편감이 혹시 있으신가요? 배 아래쪽에 좀 땡기는 배 아래쪽에 땡기는 느낌이 있으십니다. 자, 내려보실게요. 이 검사를 하실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시면 굳이 이 검사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참을 만큼의 통증이시면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아래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에 대한 스트레칭 치료를 먼저 해볼 텐데,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이 밀어 올렸을 때 앞쪽에서 잡아주는 부분의 일정 부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앞쪽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을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스스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고 하는데, 이런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바로 부하가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대퇴사두근의 스트레칭을 일으킬 수 있는 건 혼자서 하시기 하면 엉덩이 근력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죠. 엎드린 상태에서 대퇴사두근 아래쪽에 수건을 넣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발을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골반이 그대로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부하가 걸릴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손으로 골반에 있는 좌골 결절이 위쪽으로 들리지 않도록 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차단을 시킬 거예요. 눌러서 차단을 시키게 되면 이 힘이, 구부리는 힘이 어디에만 전달이 되냐면 대퇴사두근만 순수하게 스트레칭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허벅지 많이 당기실 거예요. 놓으시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당겨 봅니다. 상당히 많이 당기시죠? 이 당기는 정도에서 그대로 멈추세요. 억지로 세게 밀지 마시고 통증이 약간 생길 지점에서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조금 머물러 주십니다. 어느 정도? 5초 정도? 그 다음에 놓으셔요. 거기까지 한 번 더 본인 스스로 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놓으시고. 됐습니다. 자, 반대쪽도 그렇게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좌골 결절이 들려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주고요.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하나. 자, 5초 정도. 네, 5초 됐어요. 자, 놓으시고 구부려 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대퇴사두근에 대한 스트레칭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대퇴사두근의 긴장도가 좀 줄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복직근의 긴장도가 있어도 약간 불편감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편감이 완전히 해소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럼 복직근에서는 긴장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약간의 개선만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복직근의 긴장도가 여전히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긴장도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근에 있는 긴장도에 의해서 또 문제가 만들어지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손 짚어서 아까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밀어 올려 봅니다. 어떠신가요, 선생님?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예. 당기는 느낌이 있는데 아직 조금 복쪽에서 당기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앞쪽에서 당기는 부분은 이제 좀 줄었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더 증상은 개선됐어요. 불편감도 좀 줄었고 아픈 것도 좀 줄었는데 여전히 뭔가 불편감은 있으시죠. 그렇다면 사두근은 해소시켰지만 복직근의 단축이나 곽인장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복직근에 대한 이완 치료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복직근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온열치료, 핫팩을 해준다든지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눌러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상당히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보다는 호흡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시면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숨을 꺼뜨리세요. 그러면 배꼽이 있는 부분을 살짝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줍니다. 약간 긴장도가 확 형성이 되는 시점이 와요. 거기서 이제 복직근이 더 이상 못 놓는다는 얘기죠. 다시 숨 들이쉬어 볼게요. 후 하시고 내쉬세요. 그래서 약간의 압박을 통해서 따라 들어가 줍니다. 심하게 압박하지 마시고 가볍게 조금씩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폭을 증가시켜서 복직근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다시 내쉽니다. 이래서 긴장도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베개라든지 아니면 이런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베개 같은 걸 이렇게 고여서 여기가 좀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연출한 상태에서 이때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베개를 빼시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 들이쉬어 볼게요. 그대로 내쉽니다. 네, 다시 또 들이쉽니다. 후. 네, 이렇게 해서 호흡과 함께 진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과정에서 복직근이 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아까보다 누워있을 때 긴장도가 훨씬 더 편해진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복직근의 원심성 수축을 도모해서 좀 더 복직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복직근이 호흡을 통해서 약간의 이완이 되었다면 이제는 복직근의 역량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동작을 다른 동작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직근의 위치는요, 아래쪽에 있는 치골 결합에서부터 위쪽에 있는 5번째 있는 늑골까지 아주 크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좀 더 아래쪽에 흉추하고 요추가 만나는 이 부분 정도에다가 이렇게 걸치세요. 이렇게 걸쳐서 골반이 그대로 앞쪽으로 전방 회전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다가요. 다시 골반을 후방 회전을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리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전방 회전을 통해서 아래로 그대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다시 또 후방 회전을 통해서 그대로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전방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건 뭐냐면 복직근의 원심성 수축을 도모하고자 함이죠. 그 다음에 후방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 올리면 이때는 복직근의 구심성 수축을 도모하는 것이죠. 자, 이 동작을 하는데 복직근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퇴사두근과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그리고 대둔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다혈근, 이런 속에 있는 근육으로는 또 장요근이라는 근육들이 있고요. 안쪽에 엉덩이 내부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그 외회전 근육들이나 골반 저근들이 같이 이 동작에 협업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복직근의 원심성 수축이나 구심성 수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들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변 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치료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참아가면서 바로 누운 자세를 억지로 취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누워 자는 것이 효율적인 이완에 도움이 된다더라 해서 그 자세를 억지로 취하고 있다 보면 이완보다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누워서 잘 때 불편을 주거나 통증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졌다면 비로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바로 누운 자세를 통해서 효율적인 이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려요.